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원래 저희가 겨울 되면은 펠리시아 앞에 이렇게 얼음이 얼거든요. 분수 얼음이. 요즘 좀 날이 너무 안 춥다 했는데 오늘 좀 추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막 목도리까지 하고 나왔는데, 네, 어쨌든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벤츠 A 클래스입니다. 벤츠 A 클래스는 1997년에 출시가 됐죠. 그 당시에는 벤츠로서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뒷바퀴 굴림 차량만 만들던 벤츠가 앞바퀴 굴림 차량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차가 앞바퀴 굴림 차만 만들다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뒷바퀴 굴림 차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모델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맞먹는 큰 도전입니다. 이제 그렇게 97년에 1세대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드디어 4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입이 얼어서 잘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이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사실 1, 2세대랑 3, 4세대를 저는 나눠요. 1, 2세대는 조금 해치백보다는 뭔가 미니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 앞쪽이 지금은 이렇게 원박스, 투박스 형태로 해치백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1세대, 2세대 모델들은 이 앞에 보닛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윈드실드랑 그대로 이어져서 꼭,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다리꼴 모양 같았어요. 이 뒤에는 잘려 있고 앞에는 이렇게 나가는, 지금은 완벽하게 박스 두 개가 유지가 되는 해치백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3세대부터요. 그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차량 안정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벤츠도 그 차량을 판매 중지를 시키고 개선을 시켜가지고 다시 출시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판매됐던 차량들은 리콜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세대를 거듭해 오다가 4세대가 됐는데 차체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기존 모델과 대비해도 훨씬 많이 커졌고, 이 A 클래스를 B 세그먼트 해치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C 세그먼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장이 4420mm, 이게 얼마나 크기냐면요, 현대 i30보다 8cm가 더 깁니다. 이 정도가 긴 거죠. 이 정도가 더 길고 기존 모델, 그러니까 3세대 모델보다도 한 10cm가량이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 휠 베이스도 기존의 2700mm에서 2730mm로 늘어났는데 현대 i30가 2650이거든요. 그러니까 8cm, 길이도 8cm지만 휠 베이스도 8cm가 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반떼랑 비교를 해봐도 아반떼가 2700mm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떼보다 더 긴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차체 크기로 봤을 때는 물론 소형, 컴팩트 해치백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작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 클래스를 정말 이 A라는 알파벳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야, A 클래스는 진짜 거의 경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 클래스의 경쟁 모델로는 대표적으로 BMW 1 시리즈가 있죠. 이제 한국에 1 시리즈가 막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 시리즈를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되면은 완벽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1 시리즈가 기존에는 뒷바퀴 굴림이었다가 이번 세대로 바뀌면서 앞바퀴 굴림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럽맨이 좀 크기가 차이가 나긴 해요. 프리미엄이 아닌 브랜드 미니와의 차이도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다 할 수는 없겠죠. 미니와 A 클래스를 놓고 내가 뭘 살지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디자인을 가지고만 비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의 성격이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미니나 A 클래스나 뭐 1 시리즈나 이런 차량들, 이런 컴팩트한 차량들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직접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뭐 푸조 308이나 폭스바겐 골프도 완벽한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E급에 경쟁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벤츠 A 클래스도 위급인 CLS나 뭐 GLE 이런 차량들의 디자인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헤드램프는 기본 LED가 들어갔습니다. 매트릭스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LED가 적용이 됐고요.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는 뭐 화살표 모양 혹은 부메랑 모양처럼 생겼는데 한번 꺾여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웨이 방식이고요. 방향지시등이랑 주간주행등 두 가지를 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이 벤츠 엠블럼은 능동 안전장치나 주행 보조장치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옵션을 뺀 차량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엠블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전방 센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됐는데 뭐 이 부분도 아마 AMG 패키지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은색이나 뭐 다른 포인트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A클래스 출시 전에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와 진짜 A클래스 예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A250 포매틱 같은 경우는 AMG 팩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 모델이 들어오면은 그 사진에서 봤던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코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뭔가 상어 같네요. 상어 코 같이 생겼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전륜 오버행이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캐릭터 라인이 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위쪽 아래쪽 한 번씩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장식이 덧대져 있다던가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주유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3가 들어갔고요. 사이즈는 2055R17입니다. 이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인데 크기보다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좋지 않은 효과 같은데 휠 인치는 17인치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는 앞뒤 모두 그렇게 작지 않아 보이네요. 꽤 커 보입니다. 도어 손잡이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넣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연다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여냐? 키를 눌러서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고 옵션으로 추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썬루프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는 빠져 있고요.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승차들이 보통 풀옵션 사양을 가지고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 차량은 정말 이례적으로 완전 벤츠가 갖고 있는 A클래스의 깡통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란의 후면부는 K3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넓어 보여요. 옆으로 테일램프가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가면서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뒤쪽 팬더 쪽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뒷모습은 굉장히 볼륨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트렁크는 수동이고요. 트렁크 용량은 370리터입니다. 기존보다 좀 커졌죠. 폴딩을 다 하게 되면은 1210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트렁크 아래쪽에는 뭐 수리킷이랑 기타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짐을 넣기는 수월할 것 같고요. 턱은 조금 있습니다. 폴딩 했을 때는 거의 풀플랫에 가깝게 폴딩이 됩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공간이. 실내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스티어링 휠이 가죽이 없이 좀 재질이 안 좋은 거 이것만 제외하면은 스티어링 멋있고요. 기능 좋고요. 계기판이 조금 작은 거 빼면은 이 가로로 긴 센터 모니터와 결합이 된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클래스에서도 보여줬고 CLS나 다른 뭐 GLE 이런 상위급 차종들에서 많이 보여줬던 거고, 터빈의 모양을 형상화한 이 공조기 모양이나 조작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좋고요. 굉장히 다 고급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피커는 이제 뭐 특별한 브랜드 스피커는 아니고 일반 스피커고, 여기 이렇게 약간 카본 패턴 같은 걸로 적용된 우레탄도 상당히 스포티하네요. 칼럼식 기어 레버는 이번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토글 스위치 작동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정돈이 잘 된 느낌입니다. 깔끔해요. 앞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요. 겉보기에 차가 뭐 작다 혹은 A클래스는 너무 작은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타보면 일단 1열 좌석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동승석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앞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시트의 기울기, 그 다음에 시트 높이, 그리고 요추 지지대까지 전부 다 수동이긴 하지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도 A클래스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나왔었거든요. GLA가 되면서 전동식 시트가 들어갔죠. 시트 허벅지 받침도 수동이긴 해도 전부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이제 엉덩이랑 등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직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가죽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직물인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오히려 뭐 가죽보다 더 이게 몸이 안 밀리는 느낌도 있고, 시트는 꽤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약간은 단단한 성향이에요. 주먹이 거의 2개가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앞좌석은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놓은 상태고 제 키는 173입니다. 토름도 괜찮고 이 방석이 약간 낮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허벅지 아래가 뜨긴 뜨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뒷자리 공간은 넉넉합니다. 머리 위에도 주먹 하나 반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고, 뒷좌석의 그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거주성 좋습니다. 뒷좌석의 거주성은 좋은데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그냥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랑 USB-C 타입 2개가 있고요. 센터 터널은 사륜 구동 때문에 솟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트 포지션들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런데다가 뭐 사륜까지 지나가려면 이 정도 높이 올라와야겠죠. 중앙에 탑승하기엔 좀 불편한데 이 차는 그냥 4인승으로 보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센터 암레스트는 없는데 이 도어 쪽의 암레스트는 꽤 큼지막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가운데에 사람이 안 탄다고 하면 뒷자리 둘이 넉넉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도어 쪽에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센터 암레스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산길을 달려보는데요. 가속력은 뭐 190마력, 이 작은 차체에 190마력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도로를 만나보면은 상당히 좀 바운싱이 있다, 바운싱이 꽤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좀 탄탄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서스펜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이런 지금 요철 큰 곳에서,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잘 넘고 밀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 핸들링 느낌은 날카롭진 않아요. 날카롭진 않고 나름 이렇게 정확하게 가려고 하지만 피드백이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핸들링 느낌이 아주 날카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220 말고 250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좀 라인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날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핸들링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앞머리도 그렇고 뒤쪽도 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따라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사실 뭐 그렇게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보다 더 고사양 200마력대 뭐 초반 중반, 심지어 AMG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0마력을 넘어섰잖아요. 2리터 터보 엔진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스펙들을 보유하고 있는 벤츠인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90마력을 사용을 했어요. 2.0L의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1400kg가 좀 넘는 무게, 4.4m대의 차체 크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차에는 충분한 출력입니다. 190마력이면. 여기에다가 지금 결합된 7단 DCT 같은 경우는 체결감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변속 충격도 별로 없어요. 물론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갈 때는 변속 충격이 좀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DCT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변속 충격이 많지 않은 편이고, 거의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력 전달이 약간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DCT의 특성이고, 앞뒤로 왔다 갔다를 막 하셔야 되는 분들만 제외하면은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느낌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카롭지 않고 좀 편안한 느낌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성능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속 영역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자, 일단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세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고속 안정감, 승차감, 그 다음 소음, 이렇게 세 가지만 측정을 해볼게요. 이 소음 같은 경우는 노면에서 뭔가 튀는 소리도 있죠. 타이어 소음도 있죠. 그 다음 뭐 풍절음도 있죠. 엔진음도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풍절음 쪽이 가장, 고속으로 달릴 때는 풍절음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풍절음이 너무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 차가 공기저항계수 0.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저항계수도 괜찮은 편인데, 해치백 치고는. 근데 이제 이 차의 다른 부분들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딱 그냥 달려보면, 특히 시내 도로를 달려보면은 이 차 조용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차했을 때랑 ISG 작동하면서 엔진 켜질 때, 이런 때만 조금 좀 소음이 있는 거고, 100km에서 1600rpm, 물론 더 낮으면 좋겠습니다만 7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정숙성 면에서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차급을 감안했을 때는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 없이 이 차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나 뭐 간선도로, 기타 시내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이거는 직접 딱 타보시면 느껴요. 뭔가 한 급 정도 위에 차를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고속 안정성 체크를 해볼게요. 벤츠가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도 한번 고속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면, 와, 제가 최근 탔던 차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고속 안정성. 고속 안정성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최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선도로로 넘어가서 일반 시내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잠깐 또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때는 회전수를 약간씩은 높여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 비해서는 약간씩 높이는데,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까지도 이 ISG는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을 아껴주고, 그 다음에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확장은 안 됩니다. 확장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선바이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냥 생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냥 맞춰놓은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해요. 그래서 차가 없는 고속도로 뭐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아마 잘 안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조향 보조 없고 긴급 제동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는 가죽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과 우레탄, 약간 누르면 눌리는 우레탄인데 의외로 촉감은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은데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가죽은 조금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뭐 어쨌든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당연히 열선은 없습니다. 당연히 열선은 없고 열선은 오직 앞좌석 시트에만 있습니다. 딱 시동 껐을 때는 와 진짜 이거 몇 인치야 할 정도로 정말 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시동을 키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맞아요. 그 디스플레이가. 근데 계기판 쪽에는 좀 베젤이 마치 넓은 동해 같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훨씬 더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차량 A220 차량에는 조금 사양을 낮춰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기판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은 계기판이었으면 아마 양쪽에 두 개를 띄울 수 있었겠죠. 뭐 속도계 클러스터, RPM 게이지 이렇게 해서 같이 띄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게 조그맣다 보니까 하나밖에 게이지를 못 띄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RPM 게이지로 놓은 상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 게이지만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가장 좋을 텐데요.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MBUX는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성에 제거 좀 해줘. 김서림 성의 제거 기능을 켤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에 제거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뭐 성에 제거 기능 켜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온도를 높여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지금 좀 더워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조기 온도를 낮춰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더워라고 얘기를 하면 더우니까 온도를 낮춰야겠구나, 온도를 낮추려면 공조기 온도를 낮추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화가 된 거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산차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는 뭐 내비게이션은 없고 내비게이션 빠진 상태고 그냥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아요. 센터 디스플레이 좋고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뜨잖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끊김 전혀 없고 화질 정말 좋고 기능성 면에서도 최고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컵홀더 작은 것들도 잘 잡아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잘 해놨고요. 피아노처럼 생긴 이 토글 버튼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하나씩 이렇게 더미 스위치가 있는데 그래도 양쪽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쓰는 충전기를 갖고 왔는데 여기가 다 C타입밖에 없어요. 앞에 C타입 2개, 뒤에 2개. 제 노트북이 또 C타입이어서 이 젠더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 이 젠더를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C타입으로 많이 변경이 될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 C타입으로 전부 다 돼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팔리고 끝날 차가 아니라 앞으로 뭐 최소 몇 년 이상은 체인지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터보차이기 때문에 좀 걸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ISG가 워낙 작동을 잘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도 끝에 쪽에 가서 약간 고급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닫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자잘한 마무리 하나하나, 이런 대시보드 쪽에 이런 형상들, 그리고 마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기존 A클래스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기존 A클래스는 아무래도 조금 제일 아래급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여기 이제 계기판만 좀 더 넓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고, 그다음 스티어링 휠에 가죽이랑 열선만 들어갔다 하면은 저는 C클래스 안 부러울 것 같아요. C클래스보다 오히려 이 차가 더 마음에 들고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고 잘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어 트림 쪽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물론 3천만 원대 벤츠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A클래스 3천만 원대 벤츠였던 건 맞는데 어쨌든 이 벤츠를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기존 A클래스보다는 더 커졌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고, 그런데다가 승차감은 전보다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사실 뭐 A220 말고 A200이나 더 아래급 모델을 들여왔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아래급의 차다라는 인식보다는 옵션은 좀 없지만 이 정도면은 고급차야, 훌륭한 차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차의 가격을 가지고 그랜저를 사느니 산타페를 사느니 뭐를 사느니 라고 뭐 팰리세이드를 사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죠. 사실 많이 나오는데 이 차의 본질적인 면에서, 물론 옵션은 국산차 비교하면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국산차에 2급 차량들에 들어가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특히 편의 장비들은 많이 빠져있죠. 내가 편의 장비를 좀 중요시한다 하는 분들은 이 차보다는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간 상급 모델 혹은 국산차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내가 꼭 필요한 옵션들은 있었으면 좋겠고 승차감이 괜찮았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A클래스가 옵션이 없는 이유는 옵션을 뺏어왔기 때문이에요. 옵션을 빼서 3천만 원대를 유지하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운전하기 편한 벤츠 A클래스를 만나봤습니다. 전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